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을 지으실 때 주의하실 꿀팁입니다. 1. 땅에서 현관 입구를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마당에서 현관까지 1.2m에서 1.5m까지 올려서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2m만 해도 계단이 6단 정도 시공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을 높아 보이게 짓는다고 많이들 이렇게 시공했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높게 지으면 어쩔 수 없이 현관 앞에, 거실 앞에 데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2. 단층으로 너무 크지 않게 설계하세요. 시골 부모님 집은 너무 크게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두 분만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명절 때,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왔을 때 집이 좁아서 크게 짓거나 2층으로 많이들 건축하려고 하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건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할 것 같으면 집을 크게 짓는 것보다 6평 정도 되는 세컨하우스 개념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부모님 방은 남향이나 동향으로 배치해주세요. 부모님 방을 배치할 때 반드시 서쪽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대학 때 배운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이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면 나도 이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도 동쪽이나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원은 너무 크지 않게. 정원은 너무 크지 않게 하고 잔디도 가급적 많이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잡초 뽑고 잔디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잡초 자라는 정원을 보고 있으면 심란해진다고 합니다. 잔디는 조금만 깔고 차라리 자갈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 5. 난방은 기름보다는 가스로 시공하고 화목 보일러는 가급적 설치하지 마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름보다는 가스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스가 효율도 안 좋고 자주 갈아야 돼서 불편했지만 지금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소음도 많고 냄새도 심합니다. 소음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가 없더라도 벌크용 가스통을 설치하면 됩니다. 가스업체에서 떨어지지 않게 넣어주고 미터기 요금으로 받아가니 기름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태양광을 설치하고 마당에는 태양광 정원 등을 설치하자. 부모님들은 절약이 생활이셔서 전기세도 아까워 불도 잘 안 켜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시면 전기세 걱정을 안 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밤에 다치시지 않도록 태양광 정원 등을 설치해주세요. 7. 주택 설계 시 바람길이 통하도록 창문을 배치해주세요. 시골에 에어컨을 설치해드려도 돈을 아낀다고 잘 안 트시잖아요. 주택에도 바람길이 있습니다. 특히 안방이나 거실은 창문이 한 개만 있으면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창문이 한 개 더 있다면 정말 시원하게 잘 들어옵니다. 시골의 경우 창문 배치만 잘해도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 주택이 여름에 현관문 열어놓잖아요. 바람 잘 들어오라고. 바람 잘 들어오도록 반드시 바람길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8. 각방 온도 조절기를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여름철 에어컨도 안 트는데 겨울철은 오죽할까요? 안 쓰는 방, 보일러 잠글 때 분배기 돌리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미 집을 지으셨다면 무선 조절기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9. 첨단 주택 관리 시스템 IoT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호출 시스템을 설치해주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식은 늘 불안합니다. 위급 상황 시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연락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응급벨이나 인체 반응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주세요. 10. 주방 싱크대는 너무 높지 않게 설치해주세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키는 작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키에 맞는 싱크대를 설치해주세요. 설계할 때 싱크대를 너무 높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높이 조절 싱크대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11. 방문 문턱은 당연히 시공하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당연하게 문지방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낮은 문턱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12. 화장실 문지방은 최대한 낮게 만들거나 보조 발판을 설치해주세요. 나이를 드시면 몸이 먼저 불편해지게 됩니다.
화장실은 방수와 문을 열 때 화장실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약 8cm 정도 올려서 시공을 하지만 이 턱이 제법 높습니다. 화장실 문턱이 높은 경우에는 발판을 설치해주세요. 13. 현관문 도어락은 번호 방식보다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설치하세요. 부모님들이 현관문 번호를 몰라서 혹은 열쇠를 잊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가급적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설치해주세요. 14. 주방에는 반드시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주세요. 가스불 끄는 것은 젊은 주부들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더 하시겠죠. 주방에는 반드시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주세요. 15. 분말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도 같이 설치해주세요.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나 모를 화재에 사용할 수 있게 분말 소화기도 좋지만 쉽게 던질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도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분말 소화기는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무겁고 어렵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집을 져드리는 건데 살면서 불편하면 안 되겠죠. 자녀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